북한 지하교회의 현실과 인권 상황의 안타까운 현주소를 사실적으로 다룬 영화 신이 보는 사람.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며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파장을 일으킨 이 영화의 연출자 김진모 감독을 만나기 위해 통일 미녀들이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통일미녀 신은아 김아라입니다. 아라씨, 요즘 극장가에 북한을 주제로 다룬 영화들이 상영되고 연일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2월에 개봉한 영화 북한 지하교회의 그 현실과 또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룬 영화 신이 보는 사람이 또 뜨거운 감자라고 합니다. 네, 지난 6월에는 주한 대사들과 코엑스에서 특별한 시사회를 갖기도 했다는데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그 열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화 신이 보는 사람의 김진무 감독님을 만나 생생했던 현장의 에피소드와 그리고 그 안에 녹아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라씨, 함께 가볼까요? 네, 가요. 저는 지난 1년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믿을 만한 거강꾼도 있고 의신처와 교통편까지 다 마련해 놨습니다. 한번 해보지. 자유가 유린된 북한 주민들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신이 보는 사람은 북한 인권, 탈북 등의 의미 있는 메시지를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각색해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판단 잘못하면 다 죽는 거요. 지난 3월에는 50개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대해 박해받는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공론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이 영화가 북한 인권을 다룬 영화잖아요.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네,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은 그 북한의 강제적인 체제 아래에서 자신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지하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 주철호 김인권 씨가 연기한 철호라는 인물이 아내를 잃고 아내와 했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있었던 그 마을의 지하교인들을 데리고 탈북을 결심하면서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절망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네. 우연히 한 선교단체에서 북한 지하 교인들의 공개 처형 영상을 보게 된 김진무 감독. 그날의 충격과 슬픔, 인권 유린의 실태를 알려야겠다는 사명감과 북한 지하교회에 감춰졌던 어두운 이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신이 보는 사람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북한을 주제로 다룬 영화들이 참 많았는데 신이 보낸 사람이 영화만의 특별한 색깔이 있을까요?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영화에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나와요. 근데 그 캐릭터들이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입장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정말 체제가 신앙이 되어버린 체제주의자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에 이미 많이 물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도 나오고 지하교회 얘기다 보니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도 나오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신앙과 그 체제 안에서의 딜레마를 갖고 있는 사람도 나오고 이런 여러 인간군상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 하나하나를 다 욕할 수가 없거든요. 각자가 다 이해가 되는 인간적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세팅을 하고자 노력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리얼리즘 영화다 보니까 얼마만큼 팩트를 다루었는가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 마련인데 진정한 리얼리티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다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시선들이 영화 안에 존재한다는 거 그거를 통해서 내가 과연 저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사람의 모습을 나는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나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관객들에게 고취해내고자 했었던 의도도 있었고요. 네. 이처럼 깊은 의도가 담긴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은 배우와 스태프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로 완성돼
더욱 진정성이 전해지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피어난 한 송이 희망 같은 영화기도 합니다.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선진국들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북한이 지금 뭐 해외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 같은 데서 꼽았던 걸로 보면 10몇 년간 지금 종교박해 지수 1위인 국가로 뽑히고 있는데, 그만큼이나 인권유린의 현실을 해외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관객들은 오히려 좀 거기에 대해서 덤덤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영화가 이번에 이제 40만 돌파를 하고 이러면서 많은 관객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관심을 갖는데 좀 기여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제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죠. 네. 대한민국 영화 관람 1000만 관객 시대. 그러나 저예산 영화 신이 보는 사람의 40만 관객 동원은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교차 상영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수면 위에 올리고 대중화시켰다는 점은 1000만 관객 그 이상의 성공입니다. 많은 세터민 분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세터민 단체들이나 선교 단체들, 북한 인권 운동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1년 동안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센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얘기들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전쟁통에도 축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어떤 아무리 강압적이고 힘든 체제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사람 냄새가 나는, 정말 사람이 사는 어떤 그런 여유 같은 것들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중을 따지고 뭔가 이렇게 텐션을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제가 일종의 거리두기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또 들어갈 땐 또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근데 이제 때때로 그 탈북자들의 인터뷰들이 어떤 그 주관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해가면서 뭔가 객관적인 시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수집한 에피소드들로 구성된 영화는 80% 이상이 사실을 기반으로 제작됐는데요. 한편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자와 비교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영화 속 리얼리즘을 더욱더 단단히 다졌습니다. 계획이 뭐예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어쨌든 영화를 계속 해야 되겠고요. 다행히도 이렇게 정말 신이 보낸 선물처럼 이렇게 투자도 되고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저 스스로도 되게 감사하죠. 네, 지금 개봉 중인데 이제 뭐 40만 넘었는데 사실 이런 작은 영화가 이렇게 이 정도의 관객 수가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북한 인권 그리고 지하교회, 기독교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다 이 정도의 흥행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충무로에서는 저희 영화를 굉장히 기현상으로 바라봐요. 네, 되게 신기하게 좀 바라봐요. 그만큼이나 지금 관객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애써 잊고 살았던 불편한 진실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시대의 의미 있는 영화로 남길 바랍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의 말씀처럼 무엇보다 대한민국 젊은 친구분들의 그런 인식 변화가 가장 절실하게 변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감인데요. 신이 보는 사람의 영화처럼 앞으로도 인권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북한 사람들이 인권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풍성한 이야기들로 다시 만나요.